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제가 지금 게시판을 이렇게 봤는데 안경이 난리네. 안경이 난리야.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에 나왔잖아요. 내가 분당에서 일산 가지고 온 거야. 너무 멀었거든. 오다가 안경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 돌아갔더라?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안경을 가져왔어요. 이 안경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 안경을 썼고, 다음 시간부터 이래야 다음 시간에 또 딴 데 안 갈 거 아니야. 다음 시간부터 제가 빽해서 가져왔던 안경을 하나씩 체인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경에 관심들이 많아. 안경에 기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 자 1교시가 거기 가면 안 돼. 알았지? 좋습니다. 나 게시판 보냐 빵 터졌어. 뭐 어떤 친구는 혹시 오늘 안경에서 별빛이 이렇게 뿜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친구들도 있고.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한국사 수능에서 나오는 그 시험을 꼭꼭꼭 집어 드릴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펭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예요 오늘도? 고지 2개 줬잖아. 하나야? 내가 또 얘기하면 또 하나 더 줄 수도 있어. 일단 자 그래가지고 뭐 가방도 있고 뭐 저기 뭐 연필도 있고 메모지도 있고 다 있는데 뭐니 해도 펭수 펭아 펭수 요 노트 여러분들 드릴 텐데, 자 제가 선물을 드리기 전에 퀴즈를 또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퀴즈를 내고 있으니까. 자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이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 우리가 이제 개항 문을 열었고 1910년 망하잖아. 식민지가 되잖아. 그지?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이 기간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정말 이때를 딱 돌아가서 여기서 내가 둘러보고 싶다.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때로 가고 싶다. 왜? 그 왜를 쓰시면 돼요. 어디로 가고 싶다 쓰시고 왜? 그 이유를 쓰시면 제일 또 잘 쓰신 분들에게 제가 펭수 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수능 시험 문제 나오는 20문항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전근대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근현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전근대에서 10문항이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선사에서 1문항, 그리고 고대에서 2문항, 그리고 중세 고려에서 3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맞죠? 자, 오늘은 이제 근현대예요. 자, 근현대에서는 개항기에서 3문항, 일제강점기에서 4문항, 그리고 현대에서 3문항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항기야. 자, 근데 이제 개항인데 잘 들어야 돼. 오늘 잘 들어야 돼. 개항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이야. 사건들이 주르륵 나온다고. 그 흐름을 이렇게 얽히설키 해가지고 내가 쭉 풀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오늘 요것만 출발과 끝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배우자고. 오늘은 다 필요 없어. 요것만 배우자고. 오케이? 준비됐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개항기의 문을 여는 출발점은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은 쉽게 얘기하면 막아. 모든 걸 막아. 통상수교 거부지. 그래서 이제 외세와 많이 싸운단 말이야.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거. 그런데 결국 흥선대원군 물러나면서 결국 문을 열어. 문을 연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었어. 자, 이제 우린 드디어 여러분 생각해봐.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생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잘 봐봐.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통이 있어 없어? 감독님 제 발끝 한번 좀 이렇게 조여줄 수 있어요? 쭉. 제 형광 신발도 좀. 굳이 형광 신발을 자르시려고 하시네. 자 여러분들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의 전통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우리의 전통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이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부터 서서히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저는 머리에서 발끝 다 양식이에요. 예, 서양식이에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부터 출발했다. 이게 문을 연 거야. 자, 문을 열었어. 자, 문을 열었는데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 구식 군인들. 그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네. 이게 이모군란이야. 잘 봐. 선생님은 지금 사건들을 나열할 거 아니에요. 나열할 거 아니야. A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B라는 사건이 있었어. 근데 왜 B라는 사건으로 올라왔는지를 설명할 거야. 요게 이제 쇠사슬처럼 연결될 텐데 요걸 놓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사건들을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든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 줄 거라고. 그 연결하는 그 멘트를 잘 들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려서 이제 막 변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구식군인들이야.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야. 근데 이 이모군란을 진압한 나라가 청나라야. 야, 왜?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왜 청나라가 왜 진압을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당시의 젊은 청춘들이 있었다고. 100년 전 신세대들. 그들이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야. 갑신정변. 있을 수 없다. 일어나라. 왜 청나라냐? 라고 들고 했던 김옥균 중심의 갑신정변. 자, 그런데 결국 이 갑신정변은 역시 마찬가지로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 갑신정변 일으켰던 이 100년 전 신세대들은요. 소수의 엘리트들이야. 정말 잘 나가는 똑똑한 친구들이야. 그 위로부터의 개혁이 결국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 자, 위로부터의 개혁이 끝났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다고. 요 멘트라니까 지금. 봐봐. 요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잖아. 내가 지금 이 얘기 있지.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어. 그러게 남은 게 뭐가 있어.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잖아.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 기층민이 일으켰던 개혁이 동학농민운동이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갑신정변 외우고 그 다음은 동학농민운동 외우고 이렇게 외우잖아. 그렇게 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이야기했지. 위로부터의 개혁이 끝났어. 그러니까 남은 건 뭐가 있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지.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야. 이렇게 연결을 제가 지금 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혀 깨물었어. 바늘을 지금 꼬매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바늘을 꼬매는 거를 잘 따라오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데 이 동학농민운동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 하지만 갑신정변과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것을 반영했던 개혁이 있으니 그 개혁이 뭐냐면 바로 갑오개혁이라고. 갑오개혁은 너무 중요해. 왜?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거든. 신분제 폐지. 난 정말 갑오개혁 1894년 이 갑오개혁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건이 아닐까. 왜? 여러분 생각해봐. 갑오개혁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당신들은 양반집 자손일 수 있겠네. 네. 나는 상놈 집안 또는 천민 집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씨 도련님 어피시지요? 슝 이러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정신 똑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죠? 난 갑오개혁이 좋아.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신문제가 드디어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큰 개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을미개혁이야. 을미개혁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이건 좀 오버지. 좀 너무 쉽게 나갔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문에서 갑자기 가위를 들고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 머리 너 왜 이렇게 머리 길어 하고 쓱 잘랐다 생각해봐.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이 상투 이거는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보라 하였거늘 신체의 어떤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효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쭉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 이러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니까 당시 고종이 스톱! 이제 그만! 이제 안 해! 라고 하면서 고종이 이 개혁을 다 부정하고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을 갔다가 돌아와서 선포한 게 바로 대한제국이지. 자, 흥선대원군부터 여기까지 요 흐름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또 다른 관점이에요.
흥선대원군 때 요때까지는 고종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의지했던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조약부터 그 다음에 요 을미개혁까지, 강화도 조약부터 요 갑오 을미개혁까지, 이때는 고종이 자신의 아내가 누굴까? 명성황후야. 그 명성황후를 둘러싼 민씨 세력, 이 명성황후가 여흥민씨거든. 저 여흥민씨 한번 손 들어봐. 게시판에 한번 저 여흥민씨인데요 라고 한번. 이거 여흥민씨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채팅창에 혼자 숨어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여흥민씨 있나? 아무튼 한번 지켜볼게요. 어쨌건 그 여흥민씨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기야. 여흥민씨 세력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시기야. 그러니까 요 앞에는 고종의 아버지가 주도했고, 그 이후 강화도 조약부터 을미개혁까지는 고종의 부인, 그 부인 여흥민씨 세력이 주도했던 시기야. 그리고 아관파천부터 이후까지는 바로 고종 독자적으로 움직인 시기야. 이해가 되지? 개항긴 이렇게 고종을 중심으로 세 덩어리를 나누면 이해가 쉽다고. 첫 번째 덩어리는 아버지한테 의지했던 시기, 두 번째 덩어리는 자신의 부인에게 의지했던 시기, 세 번째 시기는 고종 혼자 독자적인 시대를 걸어갔던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딱 나누면 깔끔하죠. 어때? 좋지? 네. 여흥민씨 있어. 근데 뭐 풍양조씨도 있고. 야, 근데 풍향조씨니? 내가 근데 풍향조씨 아니? 양 아니니? 풍향조씨 이렇게 써가지고 풍향조씨도 뼈대 있는 집안이죠. 네, 안동김씨, 풍향조씨, 그리고 여흥민씨 뼈대 있는 집안이죠. 네, 좋습니다. 오로나민씨 오로나민씨, 재밌네. 좋아요. 아니, 이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확실히 여러분들 진짜 기발라. 나 진짜 어제 내가 냈던 문제 중에서 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제일 싫은 왕, 이걸 쓰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어제 선정된 친구가 뭐였냐면, 저는 세종대왕이 싫어요. 이유는 신사임당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난 왜 이런 걸 뽑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방송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알았어.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늦어요. 네, 신사임당 5만 원권이 되고만. 센스 있어. 그래서 이 댓글들 보면은 진짜 재밌다니까. 오로나민 씨. 자, 좋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다시 한번 흥선대원군. 자, 우리 개항기는 이 흥선대원군부터 출발을 해. 막는 시기야. 자, 그런데 강화도 조약 오면서 이제 여는 시기야. 강화도 조약으로 모든 걸 열었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 과정 속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누구였다? 구식군인들이었어. 그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야. 그런데 이 이모군란을 진압한 나라가 청나라야. 아니, 국내 사건을 왜 외세가 진압을 해? 열받은 청춘들이 일어나. 그 청춘들이 일어난 사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도 역시 청에 의해서 진압돼. 자, 하지만 이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가 중심되었던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남은 건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겠지. 10년 뒤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돼. 자, 이 동학농민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 하지만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더라. 갑오개혁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 이 갑오개혁보다 좀 더 나아간 개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을미개혁이야. 아예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단발령이 시행되었지. 이러면서 사회에 혼란이 왔고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스탑 하면서 고종이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아관파천이 벌어져.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내가 직접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더라. 와우. 이렇게 깔끔한 흐름이 있어.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시면,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이 23년 동안 강의한 모든 노하우를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23년 이것만 공부했어. 흥선대원군 23년 동안 외쳤어. 여러분들은 지금 흥선대원군 뭐 몇 번 들어봤잖아요. 나 흥선대원군 수만 번 해본 사람이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금 쏙쏙 뽑아가지고 알려주는 거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얘기했지만 이 시간은 뼈대를
빡 잡아버리면 나중에 살기 너무 좋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시죠? 자, 이 대한제국, 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대한제국이 고종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망해. 이제 망한다고. 망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조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거야. 아, 정말 이 나쁜 을사늑약. 을사늑약에서 우리의 뭘 빼앗겨? 외교권을 강탈한다고. 자, 잘 들어봐. 외교권을 강탈해. 외교권을 강탈해. 외교권을 강탈하자 고종은 이건 아니지. 난 여기에 도장 찍지 않았거든. 이건 아닌 거야 라고 알리기 위해서 누굴 파견하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영향은 별로 못 끼쳐요. 하지만 일본이 너희들 외교권 없는데 왜 이런 걸 파견해? 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맺은 조약이 정미 7조약이야. 정미 7조약에서는 군대를 해산시키는 조약이 있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망하는 거야. 경술국치까지 이어지는 과정. 요 흐름. 요게 바로 이 개항기 흥선대원군부터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까지 한 여정이야. 요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아관파천 대한제국 이제 고종이 독자적으로 개혁을 해. 개혁을 한 과정 속에서 일본이 드디어 식민지로 삼는 작업을 출발시킨다고 해. 그 대표적인 바로 을사늑약이야. 뭘 뺏겼다? 외교권을 강탈당했어. 외교를 강탈당하니까 고종은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 이준, 이휘종, 이상선 파견했지만 효과는 별로 보지는 못하죠. 가면서 이제 고종은 왜 외교권 활동해? 라고 해가지고 결국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맺은 조약이 정미 7조약이야. 정미 7조약에서 군대를 해산시킨다고. 이러면서 결국은 경술국치까지 오면서 결국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이 흐름. 자, 고종 중심으로 흥선대원군 아버지에게 의존했던 시기, 이 시기는 아내와 민씨에게 의존했던 시기, 그리고 아간파천부터는 고종 독자적으로 개혁을 밀고 나간 시기, 그리고 을사늑약부터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들어가는 시기. 오, 좋은 질문 어때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이게 이제 개항기 흐름이야. 요 흐름을 딱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서 몇 문항이 나오냐면 세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 여기서 개항기에서 세 문제. 내가 얘기했잖아. 근현대사에서는 개항기에서 세 문제, 일제강점기에서 네 문제, 현대사에서 세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통합 10문제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개항기 여기서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세 문제가 뭐가 나오냔 말이야. 세 문제가 뭐가 나오냔 말이야.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흥선대원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흥선대원군에서 한 문제가 나와. 주로 흥선대원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과정 속에 보였던 병인양요, 심리양요.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냐면 아무래도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이 사건의 어떤 흐름들 너무 중요하거든.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요 네 사건, 요 네 사건에서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나와. 그 다음 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을사늑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 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냐의 흐름인데 애국개몽운동 노선에서 본다면 뭐가 나오냐면 신민회가 나와요. 신민회 나오고 의병투쟁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정미 7조약에 반대했던 정미의병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세 문제가 출제된다. 흥선대원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모군란 갑신정 동학농민 가보고 있어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저항했느냐에서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도 깔끔해.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자석 시리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저 댓글들 한번 좀 볼까요? 네. 선생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아침이라서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 하지만 재밌어. 하면 되지 뭐. 좋습니다. 정미의병. 그냥 우리 선조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그래도 이나마 살고 있어요. 멍청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신간에는 그렇죠. 신민의 시간 내가 이제 설명 줄게.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 좋습니다. 자, 졸업하면서 네, 승자의 기록으로 불리는 역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 보고 싶어요. 좋아. 샘 열정의 분필 뽀가닥. 네, 분필
지옥 마왕이랍니다. 분필들이 너무 불쌍하대. 오늘 분필들 다 죽었대. 그럴 것 같아. 좋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재밌는 댓글들 올라주시면 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올라오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흐름 잡았어. 우리는 흥선대원군부터 경술국지까지 한번 잡았어. 다시 한번 강조. 흥선대원군 막는 거야. 그런데 문이 열렸다고. 강화도 조약으로 열리면서 변화가 시작되자 그 변화의 과정을 차별받는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어.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야. 이모군란 청나라 진압하니까 청춘들이 열받았어. 김옥균 중심을 일었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야. 이 위로부터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남은 것은 바로 아래로부터의 계획이 있겠지.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야. 하지만 이 갑신정변 동학농민도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걸 반영했던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라고. 그리고 을미개혁이라고. 이 갑오을미개혁, 특히 신문제가 폐지되고 을미개혁에서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저항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이 스탑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전을 하죠. 바로 이게 아관파천이었고 이후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내가 중심인 그런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더라. 이후에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외국을 강탈했고 고종은 이건 아니지라고 세계 특사를 파견했고 그리고 고종을 다시 강제로 퇴위시킨 이후에 바로 정미 7조약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하면서 경서국지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석 시리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부터 출발해 볼게요. 흥선대원군. 내가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 나온다고 했을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였다고.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싸운 거고 신미양요는 미국하고 싸운 거야. 야, 우리가 그래도 프랑스랑 미국하고 싸워본 나라야. 우리 선조들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프랑스랑 미국하고 싸운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고. 자, 병인양요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게 자석처럼 철컥 들러붙는 자석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인물을 알아야 돼. 사람. 병인양요 때 누가 등장하더라? 신미양요 때 누가 등장하더라? 그 인물을 알아야 돼. 병인양요 때는 바로 양언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둬요. 병인양요에서는 양언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둬. 물론 강화도지. 강화도에서 이 병인양요 일어났을 때 양언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거두다. 이거는 정말 자석처럼 팍 붙어 나와요. 너무 중요해. 다음 신미양요 볼까? 자, 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뭐냐 말이야. 신미양요 미국하고 싸웠다며. 싸운 이유가 있어. 그 전에 평양 지역으로 들어왔던 이 제너럴 셔먼호를 우리가 불태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배를 끌고 와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야. 이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이게 다 지금 흥선대원군 때야. 내가 흥선대원군 때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 병인양요, 신미양요 하는 거야. 그 신미양 끝나고 나서 이야 이거 이 서양 인간들은 상종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비석을 빵빵 세운다고. 그 비석이 뭐냐면 바로 척합이. 여기까지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신미양요, 척합이. 요 흐름 기억하시고 신미양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라는 것을,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딱 자석처럼 붙어 있어야 돼. 제너럴 셔먼호, 신미양요, 그 결과 척합이 졌다는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신미양요, 그럼 어떤 인물이 활동을 했을까? 자, 신미양요 때, 아까 병인양요 때는 누구였지? 그렇죠. 바로 정족산성의 양언수. 신미양요에서는 어제연, 그리고 광성보. 신미양요, 어제연, 광성보. 요 싸움. 요게 어제연이야, 양언수야, 어제연이야. 정족산성이야, 광성보야, 정족산성이야. 요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자석처럼 딱 묶어가지고 병인양요 인물, 신미양요 인물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공부했어. 신미양요의 원인이 뭐라 그랬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천주교 박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병인양요 누구랑 싸운 것이다? 프랑스랑. 신미양요 누구랑 싸운 것이다? 미국이랑. 오케이. 자, 다음 흥선대원군. 이 국내 기억인데 가끔 이 통상수교 거부가 많이 나오지만 가끔 이 국내 기억도 나오거든요. 이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국내 기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법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뭐냐면 바로 호포법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앞에서 조선 후기 때 영조가 시행했던 법이 균역법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 균역법은 1년에 2필 내는 걸 1년에 1필 내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1필 내는 건데 양반은 여료예요. 양반은 여전히 내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는
흥선대원군의 호법은 이 호가 뭐냐면 집집이야. 집집마다 포 내라는 거야. 집집마다 포를 내라, 양반도 내라 라는 이 호포법이 시행됐다는 것은 흥선대원군 호포법은 정말 잘 나오는 자석이에요. 흥선대원군의 호포법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계어로 환곡제의 계어로서 사창제가 있다. 뭐 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바로 호포법.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호포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 고종이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시기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 한 문제 나올 때는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 기억하시라. 병인양요의 양원수, 정족선서, 신미양요의 어제영, 광성무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문이 열렸어요. 이제 문이 열렸고 고종이 자신의 아내 명성왕후의 그 세력에 의해서 좀 이렇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이 열렸다고요. 하지만 그 문이 열린 과정 속에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 차별받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이모년에 1882년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청에 의해서 진압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냔 말이야. 그 결과가 바로 일본과 맺은 제물포조약. 자, 이모군란 제물포조약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이모군란 때 이 구식군인들이 이 차별의 원인은 일본이다. 라고 해서 일본 공사관을 막 두드려요. 두드리면서 일본 공사관들을 쫓아가. 근데 일본 공사관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들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을까? 네, 바로 제물포. 인천까지 갑니다. 인천까지. 그런데 이 이모군란 군인들도 그들을 쫓아가요. 어디까지? 네, 역시 제물포. 인천까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어떻게? 걸어서, 뛰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 그죠? 군인들 정말 대단하셔. 제물포까지 어떻게 해? 얼마나 긴박한 그런 과정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 군인들이 인천까지 긴박한 드라마틱 모습이 나왔겠다. 제물포 조약. 이 제물포 조약의 역사의 의의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계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일본 군대도 들어오고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모두 들어와 있게 되더라. 이모군란의 결과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더라. 그 조약이 뭐더라? 제물포 조약이더라.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다음에 나오는 갑신정변에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제물포 조약하고 한성조약을 이렇게 싹 바꿔놓고 시험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이모군란의 결과는 제물포 조약이고 갑신정변의 조약은 한성조약이거든. 근데 이걸 싹 바꿔가지고 이모군란의 결과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아하!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 제물포 조약 이렇게 딱 자석처럼 붙여 놓으시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의 제물포 도보 여행. 재밌네. 네, 좋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만날 수도 있겠죠. 네. 일본 공산에 가서 죽이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갑니다. 갑신정변 일으켰던 청춘들. 왜 이모군란을 진압했어? 누가 청나라가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왜 외국이 진압해?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청춘들이 들고 있던 사건 바로 그게 김옥균이 중심이 됐던 갑신정변. 자, 이 갑신정변 때 체결된 그 조약이 뭐였다? 바로 한성조약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이모군란 때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 때 한성조약. 요 두 가지는 자석처럼 탁 붙여 놓으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 김옥균 중심, 그 김옥균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어. 남은 건 뭐가 있을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있다고요. 이 동학농민운동 대단했지. 이 민들이 쫙 그냥 관군을 공격하면서 진군 그 과정 속에서 체결한 조약. 관군이 야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해서 조약된 게 바로 전주화약이라는 것을 지금 체결하고 있고 전주화약 체결하고 나서 농민들이 주도해서 펼쳤던 개혁이 바로 폐정개혁이고 그 폐정개혁을 주도했던 기관이 집강소라는 거. 요게 동학농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동학농민운동 때 공격을 했고 관군, 정부와 화약을 맺었다. 이게 바로 전주화약이었고 그래서 폐정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폐정개혁 중요한 기구가 바로 집강소였다. 이 폐정개혁 핵심은 신문제 폐지하자는 거예요. 토지 나눠주고 신문제 폐지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이 역시 마찬가지죠.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에서도 신문제 폐지,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 역시 신문제 폐지.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더라.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에서 시도했는데 의미 있는 행동인데 실패했어. 그럼 그거는 의미 없는 걸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더라도 이게 역사 발전에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어. 그런데 뜻대로 안 돼. 실패했어. 그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면 제2의 여러분, 제3의 여러분들이 나와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의미 있는 행위를 성공시킬 겁니다. 이게 역사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갑진정면 동학농민운동도 신문제 폐지 이건 역사의 발전이거든.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럼 신문제 폐지는 의미 없냐는 얘기야. 아니지.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되어서 신문제가 폐지되었고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발전의 의미 있는. 비록 이 시점 속에서는 실패하고 아픈 모습이었지만 결국 이 행위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죠. 멋져. 멋져. 역사 배운 이유야. 좋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이걸 이제 반영해야지.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기 뭐냐면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겠다고. 폐정개혁, 집강소를 통해서 폐정개혁하고 있는데 이걸 진압하겠다고 들어왔던 일본이 있는데 그 일본이 뭐랬냐면 경복궁을 점령해요. 경복궁을 점령하자. 이건 아니지. 왜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 임금이 살고 있는 궁을 점령해? 라고 해서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 이 공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금치 전투. 요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 동학농민운동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의 끝자락에 바로 이 우금치 전투가 있더라. 자, 하지만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주장들을 반영했던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갑오개혁. 그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게 바로 신분제 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군국기무처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군국기무처. 우리 신분제 폐지를 결정했던 장소야. 이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신과 내가 드디어 신분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그 사건을 선언한 곳 아니야. 얼마나 중요해. 당신과 나라고 하지 말라고? 양반 집안이라 이거지? 좋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면 경복궁에 있어요. 경복궁에 가시면 여러분들 훈민정음이 창제된 곳이 어디야? 훈민정음, 연구. 바로 집현전이잖아요. 집현전. 그 집현전,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창제했던 그 집현전 건물이 바로 군국기무처가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야. 훈민정음도 창제되었지, 신문제도 폐지되었지. 우와. 여러분 경복 가시면 역사적 현장 그곳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신문제 폐지 꼭 기억을 좀 여러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미개혁. 이 좀 약간 이 개혁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머리카락을 자르는 걸 이렇게 그냥 이 당시에 여러분들 경찰들 있잖아. 경찰들 그 뽑는 기준이 뭔지 알아? 경찰들 뽑는 기준? 지금 막 시험 보잖아. 그때 시험 봤어. 어떤 시험 본지 알아? 달리기 시험.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경찰이 되는 거예요. 왜? 두두두두두둑 턱 쫙 이거 하려고요. 빨리 달려가서 상처 자르려고. 그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 이 정도로. 이게 얼마나 문화적인 아노미 현상이 벌어졌겠어. 그죠? 바로 이 단발령이 시행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월 1일, 1월 2일 바로 태양력이 바로 이때부터 또 단행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갑오을미개혁이 너무 급하게 했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 고종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탑시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더라. 근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니까 이건 뭐야. 아니 왕이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는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바로 독립협회가 등장을 했고 이 독립협회는요. 이건 아니다. 외세야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만민공동회를 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정부와 함께 헌의 6조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요. 너무 중요해. 그냥 독립협회 딱 자료 나오지 그런 답지는 만민공동회야. 만민공동회 딱 자료 나오지 그런 답지는 독립협회야. 굉장히 잘 나오는
자석과도 같은 존재니까 꼭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결국 고종은 돌아와요. 자, 돌아오면서 대한제국, 이제 난 황제야, 내가 혼자 개혁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황제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원수부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혁으로서 토지문서, 당시 토지계약문서라고 하죠. 이 지계를 발급합니다. 자, 대한제국에서 단행됐던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지계. 이 지계 너무 중요해. 토지계약문서, 토지계약문서, 그 지계. 바로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문서화시켰던 이 지계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가장 이 대한제국에서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지계의 발급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종이 이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지만 이제 일본이 이제 식민지화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 개혁이 바로, 그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 뭘 뺏어갔다고? 바로 외교권을 박탈시켰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어디에 특사를 파견해? 이준, 이휘종, 이상설, 바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고 있더라. 자, 결국 너희들 왜 외교권 없는데 외교적 행위했어? 을사늑약은 너 외교권 없다 그랬잖아. 뭐야? 라고 해서 결국은 누굴 퇴위시킨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어떤 조약을 체결했다? 바로 정미 7조약에서 바로 군대가 해산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경술국치로 넘어가는 그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자, 그 저항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첫 번째 의병.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이 정미의병 말 그대로 정미 7조야. 정미 7조의 문제가 된 것이죠. 고종의 강제 퇴위가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미의병은요, 13도에서 모두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13도 창의국을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의병 13도 창의국, 바로 서울 진공작전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 기억하시고요. 자, 내가 얘기했어. 을사늑약에서 경술국치로 넘어간 그 과정 속에서 저항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정미의정, 대표 중에 바로 정미의병이더라. 또 하나의 그 흐름이 뭐냐면 애국개몽 운동 흐름인데요. 바로 신민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신간회가 있어. 일제강점기 신간회는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서 좌와 우가 합쳐진 그런 조직이고, 신민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애국개몽 운동단체, 교육, 언론, 식산, 흥업을 강조했던 단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말의 신민회, 일제강점기의 신간회를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하세요. 진짜 시험이 잘 나와. 진짜 시험이 잘 나와. 신민회는 여러분들 비밀결사단체였고요. 신간회는 공개단체입니다. 하여튼 달라. 조직이 달라. 성격도 다르고 조직도 다르고, 하여튼 한말에 있었던 조직은 신민회, 일제강점기 1920년 신간회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민회는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은 바로 공화정이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뽑잖아요. 그런 공화정의 어떤 형태를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 기지 건설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 하지만 1911년 백오인 사건, 일제가 가만 냅두지 않겠죠. 결국 이 신민회를 없애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검거하면서 그 신민회를 날려버렸던 사건이 있더라는 거. 자, 아까 제가 의병투쟁에서는 정미의병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애국개몽 운동에서는 신민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어요. 을사늑약에서 경술국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그 저항, 정미의병과 신민회를 기억하시라.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어. 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지니까 식민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의 빚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빚을 갚자.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힘내라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국산품 애용운동이 있어요. 국산품 애용운동. 그걸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라 그래. 그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됐던 곳은 평양이야. 한말 1907년이야.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은 대구야.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됐던 곳은 평양이야. 이게 진짜 시험이 잘 나와. 대구와 평양을 교체로 만들어 놓고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는 사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국채보상운동, 나라빚 갚자는 운동을 후원해준 신문이 있으니 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 와우! 국채보상운동 자료를 딱 주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 답지는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하였다.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자석처럼 딱 붙어있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평면적으로 공부한단 말이야. 그 평면적으로 공부하는 이것도 국채보상운동도 공부하고 대구도 공부하고 대한매일신보도 공부해. 다 공부해. 하지만 높낮이는 없어.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굴곡이 없어. 그냥 평면적으로 쭉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렵지?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굴곡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굴곡을. 이건 진짜 중요해. 이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건 자석 좀 들러붙는 거야. 국채보상운동이 나와? 그럼 답지는 대한매일신보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굴곡을 지금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석 다 공부했어. 자석 다 공부했어. 자, 키워드 다 공부했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 텐데, 자, 어디 한번 우리 저 댓글들 한번 볼까요? 자, 아니 근데 내가 개항기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로 갈지를 적으라고 했더니 왜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고 싶다. 야, 빨리 일어나. 아직 담이 점이 덜겠구나. 개항기 흥선대원군부터 여기 경술국지 요 사이야, 요 사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자꾸 왜 일제 강점기는 그 다음이잖아. 개항기. 오케이. 원수부 지계 발급 좋습니다. 큰별쌤 판서 수업은 네, EBS 오시면 예,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신민회는 비밀잔치였냐고요? 질문 들어왔는데요.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민회는 비밀잔치였고요. 신간회는 공개잔치입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크크크크. 뭐가 이렇게 신나고 재밌을까?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야. 103인 사건은 또 뭐야? 105인 사건. 103인 사건. 빵 터졌다. 빵 터졌어.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 문제를 한번 차근히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서구 영향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인데 봐요. 병인박해에 시작되었고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대. 그럼 이건 뭐야? 이제 보이지? 프랑스랑 싸운 병인 양요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대. 척화비. 자, 그러면 척화비 어떤 사건 이후에 척화비 세운다 그랬지? 신미양요야. 그러면 먼저 프랑스랑 싸우고 미국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척화비 세웠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는 뭘까? 신미양요이 되는 것이지.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자석. 기억나? 병인양요하면 양원수 정족산성. 신미양요하면 어재현 광성보. 딱 기억나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오케이. 오, 자석 좋은데? 그거 키워드 딱 공부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데.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스피드 퀴즈. 자, 이제 문이 열렸네. 흥선대원군 문을 닫았지만, 자,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어. 예, 고종 그 민씨 세력 중심이 개화 정책을 펼친다 그랬죠.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럼 뭐야? 야, 이 스피드 퀴즈야? 바로 맞춰야지. 뭡니까? 이모년에 일었던 군인들의 난.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로 적절한 거예요. 이모군란의 결과. 보여요, 여러분 답지? 이모군란의 결과. 아까 얘기했잖아. 이모군란. 네. 재물포 도보여행이라고 누군가 썼었어야지 댓글에. 그죠? 아, 재물포까지 쫓아갔더라. 네. 굉장히 감독님 지금 부담스러워 계시죠, 지금. 좋습니다. 바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모군란의 결과는 재물포 조약, 갑신정변의 결과는 한성조약. 잊지 마세요. 이모군란의 결과는 재물포 조약, 갑신정변의 결과는 한성조약.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키워드를 봐야 돼. 항상 이 주어진 자료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여기 보니까 지금 전봉준, 농민, 전봉준 딱 보이네요. 그럼 이 운동은 뭘까? 예, 김옥균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전봉준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 되겠네. 그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발력의 철회 아니고요. 이제 의병들이겠지. 평양에서 진짜 평양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1920년대 물산양력 운동이라고 평양도민에 대한 차별 요거는 이제 앞에 배웠던 건데 예, 바로 그 홍경래 나이 되겠습니다. 집강소 여기 나왔잖아요. 집강소 폐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 집강소 폐정개혁안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 키워드 동학농민운동하면 집강소 폐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하면 경복궁 점령 시금치 뭔 소리야? 그 댓글에 시금치라고 썼으니까 내가 우금치 전투. 오케이. 동학농민운동
집강소 폐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 우금시전투, 경복궁 점령 우금시전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동학농민운동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밑줄친 한국 대표단에 대한 설명을 온 거. 자, 키워드가 보여야 돼. 뭐가 보이니? 키워드 뭐가 보이니? 쭉 보니까 지난달 헤이그. 호호! 헤이그 등장했어, 헤이그. 헤이그 등장했어. 그치, 헤이그. 아, 그럼 느낌 왔어. 아, 헤이그. 이거는 이제 고종이 을사늑약,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했던 을사늑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 사건이네. 이것 때문에 고종은 강제 퇴위하지.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군대가 해산됐어. 그리고 이후에는 경술국치로 갔어. 요 흐름. 진짜 중요한 흐름이야. 시험이 잘 나오거든. 다시 한번 을사늑약 체결했어.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어.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고 정미 7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군대가 해산돼. 이후에 경술국치로 갔어. 요 흐름. 꼭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헤이그 을사늑약 반대네. 자, 그러니까 정답 뭘까요? 여기 나와있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흐름, 을사늑약부터 경술국치까지 그 흐름. 을사늑약 체결했어. 고종 반대에서 헤이그 특사 보냈어. 이것 때문에 고종 강제로 퇴위당했어. 정미 7조약 체결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경술국치로 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다음 문서가 발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문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볼까요? 오호, 키워드가 보여야 돼. 키워드가 보여야 돼. 내가 아까 대한제국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 그랬지? 지게. 보이니? 여기 지게가 나와. 지게. 아하, 그러니까 이건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보니까 대한제국에서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황제권의 강화 그리고 지게의 발급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황제권 강화, 모든 군인들, 모든 군사력을 다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부서가 있으니 그 부서가 바로 원수부다. 아까 원수부와 그리고 대한제국의 지게, 키워드 자석 제가 딱 붙여드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겁니다. 자, 또 키워드 보여야지. 키워드 보이니? 보여. 대구 지금 나오잖아요. 대구. 그죠? 대구. 좋아요. 대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뭔가 갑재요. 예, 지금 오직 이 1,300만 원을 빚을 갚재요. 그죠? 대구에서 출발했고 빚을 갚자는 운동이니까 이거는 한마디 어떤 운동이야? 바로 국채보상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여러분들 진짜 시험이 잘 나와. 자, 분명히 을사늑약부터 경술국치가 된 그 과정에서 저항의 흐름이 나오니 특히 세 개 기억하시라. 정미의병, 신민회, 국채보상운동 요 세 개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출발했고 어디가 후원했다?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다. 이 국채보상운동 자료가 나오면 답지는 대부분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이게 답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뚜두둑 네 바로 이렇게 5번에 대한매일신보도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진짜 답지에 많이 나와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자석과 다른 키워드 오 이거 공부하니까 문제 다 풀려. 대박. 오 선생님 짱. 네 하지만 제가 풀리는 문제만 갖고 나왔죠. 잘 풀리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가장 많은 문제 유형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뽑아서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줬던 그 키워드를 딱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시면 두루룩 풀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 가실 때 이거는 수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좋아요.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다. 성별정님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낸 퀴즈 이제 한번 또 정답지를 한번 또 열어보는 순간 누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펭수노트를 가져가게 될까요? 궁금하다야. 그죠? 좋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낸 문제는 뭐였냐면요. 개항기입니다. 흥선대원군부터 경술국치 요 시기로 돌아간다면 왜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지 설명을 해보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노트 획득자를 공개합니다. 박별연님, 오, 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으로 가고 싶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 박별연님 공개. 야, 납치를 해서, 을사오적을 납치해서 을사늑약 체결을 막고 싶기 때문에, 끌어오른다. 그래요, 을사오적. 우리 박별연님, 을사오적 누구야? 얘기해봐. 이완용,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왜 그래? 을사오적 납치하려면 명단이 알아야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그렇죠. 이 5명을 납치해서 을사늑약 치료를 막고 싶다. 오, 좋았습니다. 오늘 박변호님한테는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아이디와 이름은요, ebs@ebs.co.kr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의 그 만민공동회의 그 장소로 좀 가고 싶어요. 예, 거기 가서, 왜냐면 우리나라 그 광장의 역사, 그 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전 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민의 힘을 보여주자, 바로 공화국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한번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개항기 진짜 어려운 파트인데 선생님이 완벽한 흐름과 완벽한 키워드를 통해서 딱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짧은 50분 안에 완벽한 핵심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또 저와 함께 쫙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